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느덧 한 주의 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리분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루고 계신가요? 오늘의 내용을 한번 쓱 보자면은 일단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가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등의 AI 반도체 수출에 국가별 상한을 두겠다. 그러니까 수출을 마음대로 못하게 막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어서 등장한 ASML의 중국 사업 비중 축소 전망,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에 박살이 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ASML은 분기 실적 보고서를 자체 웹사이트에 잠시 공개하는,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데 잠시 공개하는 사고까지 저질렀고, 바로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그거 광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미 퍼지고 난 다음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어제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5%, ASML은 마이너스 16%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힘 빠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주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봉, 그 다음에 두 번째 봉. 야, 이거 어제 한 4%나 빠지면은 이거 쌍봉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쌍봉이 된다면은 대표적인 탈출 신호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연 엔비디아가 위에서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다시 신고점 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머리가 좀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져가는 이때 트럼프는 마이웨이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걸까요? 이번에는 한국을 현금 인출기라고 표현하며 연간 13조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한미 간 협상된 거는 26년부터 1.5조 원을 내기로 결정한 상태인데, 그런데 트럼프는 그 10배죠, 10배, 13조라는 수치를 꺼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격변의 시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매일매일 코인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너무 같은 내용만 하는 거 아닌가, 이놈 자식 이거 비트코인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비트코인 아직 투자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그 큰 돈을 벌 수 있는 초입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코인에 대한 분위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글로벌 투자은행 SC는 빠르면 몇 주 안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은커녕 그 위로 간다는 소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망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릿은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거 뭐 그것도 하고 계신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그런데 코인까지는 그렇게 투자될지는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뭐 코인 관련주라거나 아니면 미국의 비트코인 ETF 있죠. 그런 거라거나 혹은 STO 관련주 등등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연말쯤에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얼마일까요? 지금처럼 8,5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면 1억 위일까요? 혹은 6천이 깨져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이 사람은 1개월마다 바뀌네. 자, 부자 아빠라는 책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요 사람의 말이 계속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 기릿은 야, 이거 로버트 기요사키가 두 명인가? 로버트 따로 기요사키 따로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가?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 금, 은 다 좋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여름쯤인가요? 그때는 다 폭락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다시 이제 다시 또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로버트 기요사키가 등장해 역사상 최악의 폭락이 코앞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하락하는가? 만약에 나중에 현금만 있다면은 비트코인을 500만 원에 사는 말도 안 되는 폭락이죠. 그 정도의 폭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아마 새로운 부자가 탄생할 수 있을 것. 지금 현금 마련 꼭 해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이 부자 아빠의 말이 생각보다 많이 맞아떨어졌거든요. 올해 금, 비트코인 전부 다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죠. 특히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2배 정도 올랐고, 금도 신고가까지도 쓰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번 폭락장 예상도 맞을지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이야기 당연히 봐야겠죠. 내일이면 벌써 목요일인데요. 내일까지 청약을 해야 되는 친구는 클로봇,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클로봇이 있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과 신영증권인데 데이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친구, 그러니까 목금 청약하는 친구는 웨이비스라는 애가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며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어떻게 됐나? 희망범위 11,000원에서 12,500원, 상단을 초과한 15,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총 2,400개의 기관이 참여했으며 경쟁률은 1,159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해야겠죠. 저기릿은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히토리도 트럼프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히토리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는 이때 어떻게 이런 뉴스가 딱 맞춰서 나올까요? 단독 기사가 하나 등장했는데 삼표, 쌍용, 한라시멘트 등에서 중금속이 EU 기준값을 초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유니온 시멘트에서는 중금속이 불검출되면서 당분간 시멘트는 유니온 거만 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큰 매수세가 잠시 몰렸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요즘 장이 좀 그렇습니다. 장에 힘이 없는 건지 쭉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마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만큼 증시가 힘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이런 장이 나타나면 매우 안 좋은 것은 다음에 또 어떤 호재가 나와서 주식이 상승해도 이제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일단 올랐으니까 팔자, 이러한 매도세가 나오면 또다시 떨어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인 우상향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죠. 빨리 증시가 제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왕고래 마지막 한 발을 위한 발걸음. 정부에서 찍어준 테마였죠. 대왕고래 관련주. 결국 시추 시작 전에 한 번의 상승은 나타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석유공사에서 동해가스전 투자자문사에 S&P 글로벌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정은 해외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추에 대한 소식이겠죠. 그때마다 관련주가 널뛰기를 할 수 있으니 잠잠할 때 모아갈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뒤늦게 들어가거나 막 급등하고 있는데 사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자, 왼쪽에 한국가스공사의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을 때 용기를 조금 내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성밸브와 한선 엔지니어링 비슷한 차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요즘 계약 소식이 자주 보입니다. 2차전지 바닥이라는 게 진짜일까요? 최근 2차전지 대형주에서 계약 소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LG엔솔이 포드에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하며 무려 13조 규모의 계약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반도체는 안 좋은 와중에 바이오는 계속 달려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2차전지가 갈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원전의 시간 또 오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겉터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 조금 터진 양봉, 겉조양 정도는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나왔나 봤더니 바로 구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글이 미국 카이로스 파워라는 기업과 SMR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갈수록 AI로 인한 전력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해결책이 바로 SMR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런데 이때까지는 전망이었지만 이번에는 현실이 되면서 원전주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달 원자력 기업으로부터 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또 트럼프도 나름 원전에 친환적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과 우리기술의 차트를 봐도 지금 딱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 과연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이제는 숲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아프리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숲으로 바뀌었으며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 존재했던 BJ라는 단어도 스트리머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숲이라는 기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름에 한번 하락하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적 전망을 봐도 매년 10% 이상 성장을 예상하는데 지금 퍼는 10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숫자만 봤을 때는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경동 나비엔 그 친구와 비슷한 느낌을 나타냈는데, 물론 기업의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 친구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단합니다. 무려 100만 부가 판매. 자, 종이책이 안 팔린다는 소식을 분명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노벨상이라는 한방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전자책을 포함해 무려 105만 부나 5일 만에 팔렸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노벨상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너무 자주 봐서 그래서 노벨상이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다이너마이트로 인해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노벨상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노벨상은 어떤 게 있는가? 물리, 화학, 문학, 생리의학, 평화, 경제 요렇게 6가지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시상을 언제 하는가? 바로 12월 10일, 매년 12월 10일에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그때 한 이유가 뭔가? 바로 이때가 노벨의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금은 15억 정도가 된다고 하며, 또한 노벨상은 워낙 대단한 상이다 보니까 세금 없이 수령 가능해서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조류독감의 시간이 왔습니다. 꼭 겨울쯤 되면 이런 소식이 등장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산 야생조류 분변에서 국내 첫 H5N3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AI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하며, 보통 이렇게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인되면은 농장에서도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니커든 육계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테마가 되기는 많이 어렵고, 그리고 요즘 또 증시가 안 좋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고 끝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우주항공주는 어떤가요? 보통은 아직까지도 그게 돈이 됩니까? 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오늘 하나의 우주항공 리포트가 등장했는데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우주는 이제 돈이 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주항공이 돈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방산을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전쟁 관련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돈이 되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긴 하고요. 그리고 또 위성 사업자들의 순이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같은 곳이 돈을 벌 수 있어야 우주항공의 투자가 늘어나고 주문이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런데 스타링크 곧 손익분기점 달성 확률이 높아서 이제부터는 우주항공이 돈 되는 산업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세트랙 I, HVM 이 두 개를 가장 먼저 보라고 하고 인텔리안 테크를 조금 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왼쪽에 세트랙 I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HVM과 인텔리안 테크의 차트도 이런 식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소비 주축인 40대, 50대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2024-2028에 따르면은 24년 평균 소비 성향은 105.1%로 19년 대비 5% 하락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코로나가 끝난 지 한참 지나고 있는데 임대문이라는 현수막은 줄어들 낌새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있지 않고 지갑을 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쉬인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아는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 그 다음에 자라 요런 친구들도 저렴한 옷가게라는 인식이 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저렴했던 중국 스파 기업인 쉬인, 그것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쉬인은 미국에 상장하려고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영국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애초에 미국에서도 왜 실패했나 봤더니 쉬인의 제품은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모카를 사용하고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얘기 때문에 미국에서 결국 방향을 틀었었죠. 그런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영국 총리가 직접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성장하고 있는 쉬인이긴 하지만 상장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뉴스 등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이 보복 수위를 낮춰서 핵이나 뭐 원유 이쪽을 때리는 게 아니라 군사시설만 때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전쟁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거를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어느덧 70달러까지 내려왔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